한국은 소름 끼치는 나라입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유명한 미국 CNN 기자는 한국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밤잠까지 설치면서 한국을 파고 또 파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미국 대통령의 한국 관련 발언까지 더해져 미국 전역이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필린 켈도웰이고 저는 미국 CNN의 국제특파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인기가 급상승했다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었을 때가 기억에 남아요. 뉴욕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태블릿으로 아침 뉴스를 읽고 있었는데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어요.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정말? 그 코딱지만한 한국이?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 나라를 여행해 보았지만 저는 항상 미국 문화가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물론 일본이나 유럽처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다른 문화들을 존중하기는 해요. 하지만 한국은 저에게 큰 흥미를 끌지 못했고 그저 잠깐의 유행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미국의 전통과 가치가 근본이고 최고라고 들으며 자랐어요. 제 친구들과 가족들은 언제나 우리의 생활 방식이 가장 현대적이고 강력하다고 이야기했죠. 그 믿음을 가지고 여행을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한국에 관한 보도를 봤을 때는 그것을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단정지었어요. 마치 곧 사라질 새로운 패션 유행처럼 말이에요. 저는 한국에 대한 기사들을 읽으며 호기심과 약간의 짜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왜 모두가 갑자기 제가 별로 신경 쓰지 않던 한 곳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지 의아했어요. 혹시 제가 중요한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저는 항상 제 문화가 최고라고 자신해왔고 특별한 이유 없이 제 의견을 바꾸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기자였고 그래서 잠시 제 감정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한국이 왜 이렇게 떠오르는지 이유는 알아봐야겠다. 하지만 속으로는 크게 설득되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미국의 대담한 스타일과 에너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작고 먼 나라에 불과했으니까요. 다음날 저는 뉴욕에서 열리는 다양한 전통을 기념하는 문화축제를 취재하라는 임무를 받았어요. 여러 행사 부스들 사이에 밝은 색채와 활기찬 음악으로 눈길을 끄는 부스가 하나 있었어요. 가봤더니 바로 한국 부스였어요. 기대하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지나쳐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른 부스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스 안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고 몇몇 10대들은 한쪽에서 서툰 발음으로 한국어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한국 문화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을지도 몰라. 한편으로는 여전히 미국 문화가 우월하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부스 안은 계속해서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고 방문객을 반기는 다정한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한 청년이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한국의 전통 의상, 음식, 그리고 명소들이 담긴 사진이 있는 책자를 건네줬어요. 그 책자에 담긴 한국 사진들을 보고 있자니 그들의 풍부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책자에는 간단한 영어 설명도 곁들여져 있어서 한국의 과거와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된 거죠? 하고 질문했어요. 그는 한국의 역사에 도전과 승리의 순간들이 가득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진정성이 현대에도 전해진 게 아닐까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생겨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 질문을 던졌어요. 이 의상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한국의 알록달록한 드레스 사진을 가리켰어요. 그러자 자원봉사자의 눈이 반짝이며 한복은 한국인들이 수세기 동안 입어온 전통 의상이며 우아하면서도 편안하도록 디자인되었다고 설명해줬어요. 그는 한복에 흐르는 듯한 선과 선명한 색채가 자연의 아름다움과 한국인의 창의성을 반영한다고 이야기해줬어요. 이야기를 나누던 중 부스 근처 테이블에 모여 한국말을 연습하는 젊은이들을 보았어요. 그중 명랑한 한국 소녀 미나가 제 관심을 알아채고 저를 그들 쪽으로 초대했어요.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그들의 다정한 미소에 금세 마음이 열렸어요.
저는 그들과 함께 앉아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같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히 단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미나 학생은 모두가 쉽게 배우고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모두가 공평하게 배울 수 있는 언어를 만들고자 했던 세종대왕님의 소망과 그분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서 흥분이 느껴졌고 저는 그들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얼마나 커다란 자부심을 가졌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에는 축제에서 주최한 가이드 투어에 참여하게 됐어요. 다정하고 지식이 풍부한 다니엘이라는 투어 리더가 우리를 이끌며 한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전시물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는 고대 유물들을 가리키며 한국 사람들이 겪은 고난과 그 이후의 놀라운 성취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마치 살아있는 역사책 속을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전시물 하나하나를 공부하면서 저는 한국이 단지 요즘 유행하는 케이팝이나 맛있는 음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도전과 창의 그리고 성장이 어우러진 이야기임을 깨달았어요. 한국이 엄청난 도전을 극복하고 마치 불사조처럼 재탄생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인의 강인함과 정신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해가 지고 축제의 불빛들이 하나둘 반짝이기 시작할 무렵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때 제가 간과했던 문화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했어요. 처음의 의심은 점차 한국을 이해하고 알아보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으로 대체되었어요. 저는 모든 문화가 고유의 매력과 소중한 교훈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여정은 제 눈을 열어주어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과 역사의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의 붐비는 뉴욕 거리를 걸으며 이 도시는 언제나 여러 문화가 어우러진 거대한 용광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우연히 제 관심을 끌게 된 한국 문화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진정한 지식은 오래된 믿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귀 기울이는 데서 온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축제의 생생한 이미지, 다정한 얼굴들, 한국에 관한 이야기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열린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했어요. 며칠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강한 열망으로 매일 아침 눈을 떴어요. 마치 제가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온갖 색깔과 소리, 그리고 이야기들로 가득한 전혀 새로운 세계로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었어요. 아직 약간 긴장되기도 했지만 한층 더 깊이 파고들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먼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미소와 웃음소리로 맞이해 주셨어요. 방 안은 한국의 명소와 전통 예술 포스터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저처럼 한국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어요. 강사님께서는 세종대왕께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현명하신 왕께서 백성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생생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강사님께서 한글의 예시들을 보여주셨어요. 선생님은 한글이 담긴 큰 차트를 들어 각 글자 모양이 자연의 소리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마치 글자들마다 자신만의 개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히 단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제가 가졌던 의심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정통 요리로 유명한 한국 식당을 방문했어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글지글 고기 굽는 냄새와 매콤한 소스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저는 비빔밥이라는 음식을 주문했는데 밥과 각종 야채, 고기 위에 계란 후라이까지 올려주는 맛있는 요리였어요. 접시 위의 색감은 너무나도 밝고 유쾌했으며 한 입 먹을 때마다 풍미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떡볶이도 한 그릇 주문했는데 부드러운 떡이 빨갛고 매콤한 소스에 버무려져 있었어요. 먹기도 전에 매콤한 향이 코를 찔렀고 한 입 베어 물자 입안에서 다양한 맛과 식감이 폭발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음식은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짭짤했어요. 한 입 한 입 음미하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떡볶이는 한국인들이 일상 속에서 편하게 즐기는 음식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저는 식당의 주인인 박 여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음식이 단순한 맛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 문화에서는 음식이 사람들을 모으고 전통의 이야기를 전해준답니다. 음식이 언어와 예술처럼 한 문화를 전해주고 이어준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식사 후 저는 근처 공원에서 젊은 한인 미국인 친구들을 취재하러 갔어요. 그들은 전통 놀이를 즐기며 한국 무용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우아하고 자신감 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중 진이라는 소년이 저에게 함께 하자고 해줬어요. 처음에 저는 동작을 잘 몰라 망설였지만 그의 다정함에 이끌려서 함께 추게 되었어요. 금세 기본 동작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었고 제 몸속에서 리듬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함께 흥을 즐기며 말이 아닌 동작과 리듬으로 진정한 소통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동네 도서관에서 열린 한국 현대사에 관한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열정적인 역사가이신 김 교수님께서 한국이 겪었던 고난과 승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전쟁 시절 한국이 겪은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보여준 노력, 그리고 단단하고 현대적인 국가로 다시 일어선 과정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김 교수님의 말씀에서 힘이 느껴졌고 저는 활기찬 K-팝과 맛있는 음식 너머에 한국의 인내와 희망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모든 문화에는 여러 겹의 의미가 있고 힘든 시절이 위대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마치 새로운 사고방식의 문을 연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 문화를 탐구하는 여정은 제가 원래 믿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죠. 이제 저는 한국을 풍부한 문화유산과 창의적 정신, 그리고 미래의 약속이 가득한 나라로 보게 되었어요. 언어와 음식, 역사와 전통 등 한국 생활의 모든 면에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한국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에 대한 존경과 감탄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아침,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임무를 맡게 되었어요. 워싱턴 DC에서 생중계 행사 취재 요청을 받았는데 그 행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님의 특별 연설 행사였어요. 저는 일찍 현장에 도착했어요.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웅장한 건물 앞에 미국 국기가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기자들과 스태프들 사이에 자리를 잡으며 생중계가 시작되기를 기다렸어요. 생중계 행사는 늘 예상치 못했던 일들의 연속이라 저도 모든 상황에 대비할 준비를 했어요. 방송이 시작되자 스크린에는 웅장한 홀에서 연단에 서 계신 트럼프 대통령님이 보이셨어요. 트럼프 대통령님은 자신감 있는 커다란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경제, 국가 안보, 그리고 미래 계획 같은 평소 주제들을 말씀하셨지만 어느 순간 제 관심을 끄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상치 못하게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곳이에요. 저는 한국을 매우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술, 문화, 경제의 발전이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은 오늘날 세계를 이끄는 국가이며 그 성과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홀 안에 울려 퍼지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때 제가 무시했던 나라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높이 평가하시는 걸 보니 저 역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저는 충격과 동시에 호기심을 느꼈어요. 평소에는 보통 미국의 강점만을 강조하시는 분이신데 왜 갑자기 한국을 이렇게 칭찬하시지? 한국이 그만큼 대단한 나라인 건가? 싶었어요. 대통령님께서는 한국의 급속한 성장과 강한 문화가 근면과 헌신의 산 증거임을 설명하시면서 삼성과 현대 같은 유명 기업들과 방탄소년단, 싸이, 블랙핑크로 대표되는 K-팝 한국 드라마의 강력한 영향력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어요. 대통령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마치 그 목소리가 저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것 같았어요. 지난 며칠 동안 문화축제, 한국어 수업,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티 행사에서 겪었던 모든 경험들이 한순간에 연결되는 듯했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와 대통령님의 말씀이 서로 맞닿으며 한국에 대한 저의 시각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악스러웠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대통령 연설이 끝난 후 간단한 인터뷰에서 제 생각을 나누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때는 단지 일시적인 유행 정도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역사와 창의성 그리고 불굴의 정신이 담긴 풍부한 문화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도 한국의 놀라운 발전을 인정하셨으니까요. 짧은 인터뷰였지만 저에게는 전환점이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대통령님의 칭찬에 놀라워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나중에 현장을 나서면서 한 동료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분은 대통령님께서 한국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실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문화와 변화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대화는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어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도 한 나라의 성취에 감동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열린 마음과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한국의 이야기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연한 의지로 다시 일어선 역사였거든요. 그들이 겪은 수많은 도전과 그 도전을 강점으로 바꾼 과정을 생각하니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현장에서 차로 돌아가면서 저는 희망찬 마음을 느꼈어요. 생중계와 대통령님의 뜻밖의 찬사는 제가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던 사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답니다. 한국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강인하고 활기찬 문화와 밝은 미래를 지닌 나라임을 깨달았어요. 다른 나라를 칭찬하는 것이 제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차이가 가득하지만 모든 문화에는 저마다의 아름다움과 강인함이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차를 몰며 대통령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기다가 저는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한국에 대한 이해의 여정은 저를 한층 더 성장시켰어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들을 나누고 탐구하며 모든 문화가 가진 멋진 면모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면서 살 거예요. 제가 한국을 발견하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이제 저는 한국을 새로운 빛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제 마음은 경외심과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그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모두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뉴욕의 작은 공원에 앉아 있었어요. 공원에는 사람들이 햇살의 부드러운 온기를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며 웃음소리가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그 평화로운 순간을 보며 제가 이 여정을 시작한 이후 얼마나 성장했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무시하는 마음들,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지는 그 옛 생각들이 모두 바뀌어 갔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오늘의 새로운 사실들, 그리고 다정한 미소들이 제 예전 믿음을 하나씩 깎아내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세종대왕님께서 모두가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하신 지혜로운 이야기를 적었어요. 한국이 어려운 전쟁과 긴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이겨냈고 사람들이 불굴의 정신과 희망으로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도 썼습니다. 또한 다채로운 축제의 맛있는 음식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을 기록했어요. 각각의 메모는 한국이 단순히 지도 위의 한 지명이 아니라 용기와 창의력이 살아 숨쉬는 이야기임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났어요. 그들은 각자 한국 문화를 배우며 겪은 경험들을 신나게 나누고 있었어요. 한 친구인 알렉스는 최근 시작한 한국 드라마가 가족의 가치와 희생에 대해 자신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는지 이야기해 주었고 또 다른 친구 마리아는 케이팝 음악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전해 주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처음에는 조금씩 배워나갔던 것처럼 모두가 작게 시작했지만 점차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이어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이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세상이 점점 더 열린 곳이 되어가고 있고 한때 낯설게만 느껴졌던 문화들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했어요. 서로 배워가는 모습이 희망과 설렘을 불러일으켰어요. 어느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낫다는 것이 아니라 각 문화마다 고유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저마다의 도전과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죠. 나중에 집으로 걸어가던 길에 저는 부드러운 불빛이 창문을 통해 비치는 작은 한국 식당 앞을 지나쳤어요.
식당 안에서는 한 가족이 웃으며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따뜻한 장면을 보며 잠시 멈춰섰고 그 순간 이제는 제 예전의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제 눈에 희망, 근면성실함, 그리고 창의력의 상징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미소를 지었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게서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사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저는 한국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모든 대화 경험, 그리고 뜻밖의 순간들에 감사한 마음을 느꼈어요. 마음과 시야를 열어서 보니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생각할 때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생생한 조화의 산물같이 느껴져요. 엄청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상에 영감을 주는 분들의 모습을 보며 음악, 예술, 음식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쁨과 연결감을 선사하는 것을 느껴요. 제 여정은 모든 문화가 소중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의 차이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축하해야 할 아름다운 다양성임을 보여주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탐구하고 배우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덕분에 제 삶이 한층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저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전해주신 한국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